페스카마호 사건을 어떤 변론 요지로 변론을 했는지 제가 이거 구했습니다, 여러분. 단독 특종 같은데 저희가 선장이랑 선원들이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때린 건 이 사람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의 종자적 특성이다. 네. 한국인들이 나쁜 거다. 국가의 정통성이 네,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보면은 정말 문재인이라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변호사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인권 변호사가 페스카마호 사건을 어떤 변론 요지로 변론을 했는지 제가 이거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었죠. 이거 네. 진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시간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없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후배가 정말 어렵게 이게 지금 이슈 포청천 시청자분들하고 보시라고 지금 우리 좀 공유를 해줬거든요. 미리 좀 공지를 하시지. 아. 네, 이게 자 96년에 선상에서 5명이 30명을 죽인 사건이었는데 좀 무서운 사건이었죠. 그때 원래 1심에서는 전체가 다 사형이 구형이 됐는데 2심에서 이거를 무기징역으로 네. 낮춰준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자, 변론 요지서 사건 97도 36호 해상 강도 살인 등 피고인 전재천외 5명. 아, 6명이구나.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변론 요지입니다. 자, 먼저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해서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시작은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의 성의가 이 사건을 조선족 선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서 살인이 비롯됐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소홀한 사법 처리는 조선족 동포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박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강하게 하면 이거 역시 조선족에 대한 박대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성의가 거칠에 그치지 않고 진실로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피고인은 물론 중국에 있는 200만 조선족 동포들의 섭섭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게 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사건은 선상 근무의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국인들 선원에 대한 가혹한 폭행과 학대 및 모욕이 근본 원인입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우리나라 선원이 천상 폭력에 못 이겨 선장과 갑판장을 살해한 일이 있었고 금년 2월에도 조업 중인 원양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7명과 중국 조선족 선원 4명이 간부들의 집단 폭행을 피해 탈출하고 국제선원인권센터에 탄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심한 폭행과 학대가 성격이 나쁜 특정인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습관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사건에서 이 선원들이 선장이랑 선원들이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때린 건 이 사람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의 종자적 특성이다. 네. 라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 한국인들이 나쁜 거죠. 네, 한국인들이 나쁜 거다. 한국인들이 나쁜 거다. 봐. 피고인들의 잘못을 나무라기에 앞서서 선상에서의 상급자의 폭행과 구타를 예사로 여기고 특히 우리보다 못한 외국인에 대하여 턱없이 우월감을 가지는 그릇된 풍조부터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릇된 풍조부터 반성해야 네. 된다라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남자라면 누구나 가게 되는 군대에서 상급자의 폭행과 기압과 폭행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학교에도 군대식 기풍이 남아있었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조직사회에서 상급자의 폭행이 나쁜 일이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직장, 군대에서 폭행은 엄격히 금지되고 심지어 그거를 참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네. 문화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족은 참을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참 나쁜 나라네요. 우리는 나쁜 나라죠. 중국은 참 평등한 나라. 여기 핵심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섯째, 피고인들은 조선족 동포입니다. 중국 조선족은 과거 우리나라가 국민들을 지킬 수 없었던 시기에 식민지의 핍박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일제시대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하여 타국에서 유랑 생활을 하며 모진 고생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과거 임시정부 등 항일 독립운동의 기반이자 토대였습니다. 피고인들 가운데 이춘승과 최일규는 현지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항일 독립투사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변호해야 되는 예. 이유가 항일 독립투사의 자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부분에 강하게 써 놓았더라고요. 또 있습니까? 저는 느낌이 이거 그러니까 국가의 정통성이 네,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 군사 문화에 찌들었고 그렇죠. 그 나쁜 그런 문화에 찌들어 있고 오히려 북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정통성을 일제 시대부터 이어지는 그 반일 뭐 항일 운동했던 맞아요. 그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이 부분 인용합니다. 소설가의 말을 인용하는데 길림성의 조선적 소설가 김남현은 한국에 대하여 국토가 작아서인지 오랫동안 대국의 틈에서 신음해서인지 흉금이 너르지 못하다. 마음이 좁다는 얘기죠. 너무 협애하다. 좁다는 얘기죠. 중국처럼 30년대에 그 많은 한국인들의 망명과 독립지사를 품어주고 이주민을 품어주는 대국의 풍토가 없다. 하물며 동족이고 할아버지의 호적이 있는 그 땅에 있는 후손들마저 포용해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청할 만한 통렬한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변호사 문재인의 변호 요지는 네. 한국인이 워낙에 종자적으로 가혹하게 하고 있고 마음도 좁고 그런데 중국인들은 사회주의 교육을 받아서 상급자의 폭행을 못 견뎌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버려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분별력이 마비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변호를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법정 같은 데 갈 일이 없어가지고 네. 이 변론 요지서 봤는데 변론 요지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쓰면 그냥 이 정도로 이게 뭐냐면 완전 감성을 약간 좀 맞아요. 마지막에 소설가 뭐 인용까지 하면서 네. 그 여러분들 지금 요즘 그 저기 스카이 TV 그러니까 ENA라고 하는 요즘 이상한 변호사 네. 우영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폐 증상을 가진 천재 변호사 다 아시죠? 나오는 우리 예. 시청자분들. 그 변호사 거기 이제 매일 같이 이제 변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법정에서 이제 네. 법리 싸움 벌이고 네. 그럼 보면은 이제 숨겨져 있던 법리를 찾아낸다거나 그 사건 전체에서 놓쳤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놓쳤던 거를 찾아내서 팩트를 갖고 팩트를 가지고서 법 조항하고 해서 하는 네. 그런 치열한 두뇌 싸움인데 네. 이 변론 요지서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감성으로 제가 네. 써도 이건 오히려 이 정도면은 기자들이 그냥 하면 될 것 아니 같은데요. 우리 울프 레마트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 저 말을 듣고 감형해진 판사도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야 정말 지금 아까 방금 읽고 계셔가지고 네. 한 분 더 말씀해야 되는데 그 아까 경부고속도로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경부고속도로 희생당하신 분들 네. 건설관이 희생당한 분들 유공자법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네. 또 아까 다른 분 한 분이 올리셨는데 그러면은 70년대 우리 돈 없을 때 중동 사막에 나가서 돈 벌어서 맞아요. 외화벌이에 나갔던 맞아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유공자법 만들어라. 네.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만들어. 네. 그게 저는 오히려 산업화 민주화의 어떤 네. 뭐 같이 하는 거고 그거는 결론은 우리 박원육 장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 여기 어떤 분들 올렸는데 그냥 우리 국민 전체가 네. 유공자다. 예. 참 잘 해와서 나라 여기까지 왔다. 예. 그게 어떤 특정 세력의 어떤 그걸로 이제 독점하려고 하는 거는 네.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우리 예. 국민들이. 예. 저는 진짜 요 변론 요지서를 네. 사실 변론 요지서 구하기가 생각보다 진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구하셨어요? 아니 저는 도대체 변호사 문재인이 어떤 논리로 이 사람들을 방어를 했을까? 했는가가 네. 너무 궁금해서 근데 저는 전체를 네. 한번 좀 보고 싶었는데 저는 근데 이게 네. 단지 패스카마우 사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네. 중국에 보였던 저자세 그 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 대국과 달리 우리는 흉금이 협량하고 네. 그 중국 가가지고는 네. 넓은 봉우리고 네.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고 네. 했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 구조가 그대로 많이 드러나 있는 것 들어있어요. 같은데요. 네. 그리고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항일 일본에 맞선 사람은 우리가 용서해야 보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축창가도 네. 다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짧은 거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단독 특종 같은데 저희가 저도 정말 요거를 보면서 네. 야 이거를 보면은 정말 문재인이라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 예. 이 문재인 변호사,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우리 신동훈 차장 말씀한 대로 얘기한 대로 저도 깜짝 놀란 게 야 이런 감성? 야 변호사 이 정도로만 써도 이게 감형이 되나? 하는 지금 또 네? 지금 또 올라오시는데 네. 그 지금 페스카 모니까 원양업 나가서 돈 벌어온 유공자들도 맞아요. 보상해줘라. 맞아요. 그리고 독일 파독 광부들도 보상해줘라. 아 저희보다 훨씬 상상력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네. 이렇게 댓글로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저희가 페스카마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저분들 얼마나 고생입니까? 지금 사실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그 원양어선에서 폭력적으로 돼서 뭐 조선족 선원들 학대한 사람들 잘못을 부각을 시켜서 그 살인범들을 이렇게 변호를 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원양어선이라는 공간이 1년 동안 바다 위에서 그 좁은 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돌아가신 분들은 말입니다. 완전히 예. 네, 목숨까지 잃었는데 피해자들. 죽어서도 예.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유가족들 어떡합니까? 네. 저 원양어선은요. 그 네. 생활 환경이 장난이 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변론 요지서를 보면 한국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음은 아파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피해자 네가 죽을 짓 했네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저는. 지금 네. 울산 나지메님께서 저 페스카마우 변론 전문 네. 조선일보에 실어달라고 하시는데요. 못 실어드릴 것 같아요. 자리가 없는데. 아유, 하여튼 제가 요거 좀 같이 시청자 네.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어갖고 제가 좀 구해봤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변론을 해놓고 나더니 또 북한에서 이탈한.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 거기는 싹 반대로 그냥. 네. 보내버리네. 저희가 여러분 저희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거. 네, 수갑. 예.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저 케이블 타이로 묶은 거에다가 안대를 씌웠잖아요. 안대. 예. 안대를 씌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정말 안대 씌우는 거는 납치범들, 이슬람 사람을 납치할 때 하잖아요. IS 네. 사람들 납치할 때 안대를 씌우는데 네. 안대를 씌웠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에이 케이블 타이 가지고 뭐 케이블 타이도요. 저 보십시오. 케이블 타이가 이따만 합니다. 저거 완전 여기 지금 요게 요 이렇게 길이. 큰 거예요. 예. 이게 예. 밀리터리 커프라고 해가지고 예. 정말 군사용이에요. 뭐 어디 뭐 미국에서 시위할 때 뭐 하는 케이블 타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 저기다 안대를 씌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우리 과장했다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목사 최진봉이라는 자가 신동훈 차장 얼굴을 막 띄워놓고 예. 막 말도 안 되는 기사 썼다고 얘기하는데 자 저도 사실- 묻습니다. 그 도대체 최진봉 그 사람 성공회대 교수죠? 성공회대 교수죠.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인데 목사라고 합니다. 예. 자 도대체 최진봉이라는 사람이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길래 사람을 저렇게 케이블 타이를 묶어놓고 안대를 가린 거를 두고 그 표현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네. 그 하여튼 사람이 뭐 저희- 섬기는 아니 잠깐만 네, 네. 네, 흥분해서 죄송한데 그 목사가 섬기는 최진봉 네. 목사가 섬기는 예수님은 거의 이 정권인가요? 문재인 정권을 실드치기 위해서 저런 비인도적인 저런 사태에 대해서 예. 신동훈 기자 얼굴을 내세워갖고 뭐야 시범에게도 채우는 케이블 타이를 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목사입니까?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방송 계획에 없던 걸 지금 박원지 국장이 잠깐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지난주 저는 저희가 정말, 케이블 예. 타이 얘기한 걸 가지고서 네. 그 모 유튜브에서 뭐 저기 김어준 아류인데 뭐 이런 유튜브 이동영이라고 하는 유튜버인데 거기 방송에서
뭐 제 실명과 제 얼굴까지 드러내놓은 상태로 이제 네. 뭐 비판을 하는 걸 봤어요. 네. 그 누군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알았는데 뭐 그 비판은 뭐 인정할 수도 있는 비판은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고 그런 기사를 쓴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이걸 부풀리려고 그 케이블 타이라는 것을 이제 그 부풀렸다.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는 흔하게 아무나 쓰는 건데 부풀렸다고 하는데요. 저 장구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요. 군사 장비로서 들어가 있는데 경찰도 저 장비를 보고 제가 경찰에다 문의를 했어요. 저희는 안 치웠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뒤늦게 하나 빠뜨렸던 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돼까지 씌웠다는 거는요. 네. 테러범 수준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는지 네. 알아보자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자, 도대체 저렇게 하는 행위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최진봉 목사님, 성공회대 교수죠. 성공회대 교수님, 거기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 박지훈 변호사였나? 아니, 박지훈 변호사 박지훈 말고 변호사는 그거는 뭐 아니고 저기 이동영 TV였네. 이동영이랑 뭐 강성범? 강성범이랑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정말 그 양반이 목사라는데 또 한 번 놀랐는데 정말 그분은 어떤 예수를 믿길래 사람을 저렇게 묶어서 네.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종의 인신공양하듯이 넘겨주는 행위를 정당화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